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평일 오후 2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와 특징주, 그리고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공략주와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와 함께 종목 고민 나눌 수 있는 방법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담아서 짧은 사연과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는 방송 외 시간에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에 입장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혜택들도 저희가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저희 오전장 시장 분위기 짧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엔비디아의 역풍으로 시장이 지지부진했다면 오늘은 테슬라의 반가운 반등과 함께 우리 시장도 빨간불을 켜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 그리고 코스닥은 1%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개인들이 매수세로 시장에 조금 받침이 되어졌었는데 오후 들어서는 매도세로 우리 시장을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기관들의 순매입으로 인해서 일단은 2670선까지는 오름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에코프로 형제주들의 상승과 함께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반도체 쪽에서는 조금 선별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반면 2차 전지는 강세 흐름이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이 차세대 배터리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전해오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관련주들의 흐름은 계속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동화성이 26%, 레몬이나 삼성 SDI 여러 가지 종목들 일제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의 평가는 어떨지도 궁금한데 전문가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일단 봄비가 한 차례 내렸었죠. 네. 이제 좀 겨울을 녹이는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 좀 봄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어떤 것들 있을지도 궁금하고 오전장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지수는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0.42% 정도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 1.2%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뭐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매매하기가 힘든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코스피가 지금 0.4%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 288종목, 하락이 580종목입니다. 하락이 2배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1.19% 상승인데 상승이 597종목, 하락이 960종목. 역시 하락 종목이 2배 가까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얘기는 뭐냐면은 네.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종목들은 빠지는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 지수는 생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중에 확률상 7종목은 빠지고 3종목이 올라간다는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체감 지수는 많이 어려울 텐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항상 심리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2차원지가 올라가고 있는데 2차원지 최근에 가격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메리트 있는 가격까지 왔다라는 말씀드렸고 2차원지가 올라가야지 코스피, 코스닥 양쪽 시장을 다 끌고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씩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도 나오면서 2차원지에 대한 힘을 주고 있는데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2차원지 산업에 모두 1,172억을 지원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정부의 계획이 저는 시장을 끌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년간 1,172억이면은 네. 1년에 한 200억 남짓이거든요. 누구 코에 미칩니까 이거를. 사실은 뭐 현대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뭐 이런 쪽에서 투자하는 것 액수는 거의 조 단위가 나오는데 정부에서 1,100억 이러면은 사실은 거의 투자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티내는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2차원지 장세를 정부의 상승, 이 투자 때문에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있던 종목들이 또 많이 조정을 했던 종목들이 순환매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 정도, 트리거 정도의 역할은 해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구두 개입 정도의 역할을 정도는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지원 규모가 크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보다 삼성 SDI가 밝혔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차세대 기술 개발에 대한 모멘텀들, 인터배터리에서 발표됐던 것들이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이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개발을 하겠다,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할 예정이고 양산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한 2차원지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게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항상 시대에서 트렌드를 이루는 섹터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던 시절도 있고 반도체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은 올타임 레전드고 그 외에 시장을 이끄는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 2차원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2차원지가 올라가니까 시장을 그래도 이끌고 있다는 것들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은 2차원지라고 원사이드하게 올라가기는 힘들 겁니다. 한번 눌림목을 줬을 때 한 번 정도는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2,700을 넘어가야지 우리 시장이 의미 있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각 수렴 형태에서 위로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밑으로 꺾이거나 이런 상황이 나와야지 추세가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로 돌파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밑으로 아직 빠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2,700대 매물을 녹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물들을 다 소화한 다음에 확실히 2,700 이상 돌파를 해준 이후에 이 구간만 돌파하면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3,000도 반드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700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좀 더 지켜보면서 이때 우리가 담아가야 될 종목들 말씀드렸던 만약에 올 상반기 늦어도 만약에 하반기까지 3,000까지 간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종목을 가지고 그 지수에서 상승을 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지금 고민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더군다나 더불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얘기도 잠깐 드려보고 싶은데 특히 CPI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지난 2월 13일에도 1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측치를 웃돌면서 1년 만에 거의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2월 CPI도 그렇게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지만은 휘발유 가격이 지금 크게 떨어지거나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 주거비나 자동차 보험료 등이 오르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CPI 상승률이 둔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월 CPI는 전월에 발표했던 1월 CPI보다 오히려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전월 대비해서 0.4%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1월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올라가면서도 최악의 CPI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더 큰 CPI 상승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예측치입니다. 연간 상승률은 지난 1월과 같은 3.1%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변동성이 큰 식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 0.3%보다 지난 2월에 0.3% 올랐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거는 지난 1월 전월비 상승률 0.4%보다는 0.1% 정도는 나아진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근원 CPI는 전월을 0.4%보다 0.1%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냥 CPI 같은 경우는 0.3%보다 0.4%로 0.1%도 올라갈 것으로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전월 대비해가지고 비슷한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장 이제 금리 인하를 한 모멘텀도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도 할 겁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어쨌든 간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지수도 올라가겠지만 우리는 주식시장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지수도 올라가겠지만 유동성이 풀리고 유동성이 활발해질수록 경기의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선이 된 이후에 소위 말해서 광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CPI가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하면은 본인이 당선된 이후에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력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인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가격 상승 단순히 정부발 모멘텀 이슈보다는 이미 조정이 많이 나왔었고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정도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오늘 밤에 이어지는 CPI 발표 또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따 특징주 때 조금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그 전에 전문가님의 이 공략주 수익률 리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단기간 안에 좋은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 나왔는데 어떤 종목이 있을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유한양행입니다. 2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봤었죠. 지금 고점 기준으로 16% 정도의 가격 상승을 보여주면서 1차 목표가 달성을 해줬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2차 목표가 받아도 괜찮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제 다시 한번 고점 경신을 해줬습니다. 일시적이었지만 84,400원 터치를 하고 일단 오늘은 추가적으로 약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잠깐이지만 1차 목표가 달성했으니까 저희 2차 또 받아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는 지금 볼만한 시즌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15년, 16년, 17년 같은 2차 그 제약바이오의 대세 상승 시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자라는 말씀을 시황 때도 말씀드렸고 시황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막상 종목을 고르려고 하면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종목을 고른다고 해도 좋은 타점을 잡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에 말씀을 드렸고 거래일로는 사실은 10거래일도 안 되는 상황에서 거의 16%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1차 목표가를 도달한 모습입니다. 오늘 좀 저항이 나오고 있는데 좀 빠지고 있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빠져야 만한 자리에서 빠졌다. 제가 1차 목표가를 드렸던 자리가 전고점 인근입니다. 전고점 인근에서는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8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1차 목표가에 도달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 반 정도는 정리를 해놓고 나머지 반은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일단 차익점이 맞고요. 그 남은 반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이 종목이 지금 바로 무너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3일선 정도에서는 좀 지지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눌림목을 좀 주더라도 만약에 8만 원을 재차 돌파하게 된다면은 10만 원까지도 일단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섹터 자체의 흐름이 나쁘지 않고 지금 2차 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뭐 로봇이나 AI 쪽 이런 쪽에서 꾸준하게 순환매가 돌 가능성들이 높다. 그래서 메인스트림에서 빠지는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8만 원 인근에서는 1차 목표가 도달이니까 반 정도 차익 실현, 나머지 반은 한 10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지속적으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자. 만약에 눌림목을 줘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내려와가지고 이 갭, 어제 보였던 이 갭을 메워주고 7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매수 자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매수 자리를 잡아보겠다.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갭을 메운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방송 마지막에 또 오늘 접근할 만한 종목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그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간 다음에 사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사고 간 다음에는 팔공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한양행 저희 오늘 AS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도달했을 때 50% 익절 관점으로 지켜봐 달라 말씀해 주셨었는데 여러분들도 반절 정도는 먼저 수익 실현을 해보시고 나머지 반절의 물량은 추가적인 2차 목표가 10만 원 라인까지 홀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장에 조금 이슈와 함께 올라가는 종목들 혹은 반짝이는 종목들 저희와 함께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배터리를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 관련돼서 살펴볼 종목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 오늘 특징주 관련해서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 삼성 SDI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삼성 SDI가 사실 고점이 80만 원이 넘었었던 적도 있습니다. 재작년이죠. 재작년 말만 해도 80만 원을 넘었었던 종목이 진짜 보시면은 폭포수처럼 빠졌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밑에 30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이번 인터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양산 2027년까지 양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네. 배터리 양극과 음극의 전해질이 고체로 된 2차원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밀도 고체로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에너지 밀도가 높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물이 있으면은 이 물이 얼음이 되면 그만큼 또 조금 더 단단해지고 안정성이 높아진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의 구현이 가능해지고 전해질이 불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발화강성이 낮아져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차세대 배터리를 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밀도화 되고 거기다가 조금 더 안정성이 높아진 최근 같은 경우에 자동차 배터리 때문에 불이 났을 때 그 불을 끄기 힘들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차세대 배터리로 전고체 배터리 2027년까지만 양산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고 오늘도 9%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이슈들 또 모멘텀들 아까 이제 한농화성이나 이런 종목들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인 테마는 아닐 겁니다. 추세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삼성 SDI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작년 상반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한번 올라가니까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게 2차원지였다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학습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수급이 들어오기 쉬운 섹터이기도 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다만 아까 한농화성처럼 단기 급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대기 좀 힘드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삼성 SDI 오늘 9% 상승하고 있지만 이제 겨우 80만 원대에서 내려와서 이제 40만 원대를 회복한 정도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도 크게 늦은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현재 많이 내려와 있는 가격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규 관점에서도 충분히 대응을 해봐도 좋을 종목이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그 다음 종목은 자란 테크놀로지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상한가에서 그냥 특징주로 뽑아온 건데 자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유로모비 반도체 상용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에 반도체가 약간 테마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HBM 같은 경우는 이미 상용화가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AI 반도체지만은 이제부터는 약간 반도체가 워낙에 HBM이 잘 가다 보니까 거기에 파생되는 2차원지, 그러니까 파생되는 반도체들 이야기들이 테마성을 좀 이루고 있는데 그중에 뉴로모피 반도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뇌의 구조와 기능을 모방하는 AI 인공지능이라고 반도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국내 연구진이 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뉴로모픽 컴퓨터 기술 중에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이 핵심 기술을 국제 과제 수행 중이다라는 점이 반영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한가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는 없다. 내일도 갭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갭상승을 해서 종가까지 음봉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면만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이 한번 이런 식으로 크게 가면은 이렇게 크게 가고 신고가를 가기 시작하면 위에 이제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빠르고 강하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심장이 여러분들 두근두근 하실 수 있겠지만은 급등주들을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급등주를 꿈꾸는데 막상 급등했다고 쉽게 던지기 시작한다면 수익률을 게임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봉이 크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 못 사신 분들은 다음 종목들 2차원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다음 섹터로 꼽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이미 움직인 종목들을 위해서 굳이 따라 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봉 전까지 일단 계속 기다려보자 말씀해 주셨었는데 오늘도 상한가 안착하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종목 분석 또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 또 그에 대한 매수가와 비중을 짧은 사연과 함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종목 상담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종목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을 또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 추가적으로 봐야 될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지 관련된 종목으로 사실은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졌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히토류 연구 자석을 수주했다.
라는 이야기 나왔고 글로벌 특히 북미 쪽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9천억 정도의 연구 자석을 수주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현재 11%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뉴스도 뉴스지만은 좋은 자리에서 이미 지지가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기술적 지표를 말씀드릴 때 단기 이평선, 5일선, 여러분들이 5일선, 11선, 21선 좀 더 길게 보신 분들은 61선까지 보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HTS나 MTS를 기본적인 설정으로 깔아놓으면은 많이 나오면은 121선, 작게 나오면 61선까지 기본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팅되어 있는 것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241선, 481선까지도 반드시 세팅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241선이면은 1년에 평균 이평선입니다. 거래일만 따지는 거니까 481선 2년 평균 이평선입니다. 그러면은 1년, 2년 동안 쌓아져 있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지지 가능성들 그리고 매물로 봤을 때는 상방에 두꺼운 매물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훨씬 더 단기 이평선보다 의미가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밑에 이 올리브색 이평선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241선입니다. 241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어제 같은 경우도 241선 이근까지 내려왔다가 지지가 나오면서 이 자리에서 결국은 저점을 올리는 쌍바닥 형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어떻게 보면은 거들 뿐이고 이미 추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11% 상승하고 있지만 121선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가에 진입하셔도 사실 무방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추가적 상승을 지켜보셔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종가 대응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오전장을 먼저 특징주를 통해서 파악을 해봤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을 짧은 사용과 함께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의 도움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이후에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3일 동안 여러분께 체험권을 드리고 있는데 장전에 미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고 나서 딱 3일 동안만 해당되는 게 맞을까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여러분들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 특징주로 말씀드리고 있는 한농환송도 네. 제가 지난주에 급등하기 전에 장 전에 미리 보내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요일날 그때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도 지금 추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장전에 이렇게 보내드리는 종목들 분명히 수익이 나오는 종목들 많이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3일 동안 여러분들께 두 종목씩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이제 노란톡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밑에 QR코드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따가 아마 띄워주시겠죠. QR코드를 밑에 QR코드를 찍고 핸드폰 카메라로만 비치면 자동으로 링크가 뜹니다. 뜨면은 참여 코드 넣으라는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2024라고 넣어주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이영재라고 문자가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등록이 되고 종목을 3일 동안 받을 수 있는데 이 노란통에 들어와 계시면은 등록하는 법을 제가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가지고 종목도 등록하고 공부도 하셨으면 좋겠다. 특히 오늘 장이 좀 어떻게 보면 지수는 좋은데 개별주들은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사실 개별주 플레이하기 되게 좋은 장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제가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 이제 뭐 노란톡에 계셨다가 저랑 같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모아서 이제 주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기 매매하고 추세 매매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는 이제 거의 거의가 아니라 승률이 지금 100%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단기 매매하기에 좋은 장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 중에서 머리 아픈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종목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도 한번 고민을 같이 나눠볼 생각이고 또 시장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뉴스를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더라도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많이 참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입장하시면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온라인 강연에 대한 링크 또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들으러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짧은 사용과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가 들어온 순서대로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의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26,0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요. 이영재 전문가님 팬입니다. 지금 수익 중인데 목표가 얼마로 해야 될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일단 2월 초 대비해서 현재 구간까지 거의 1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돼서 지난주에도 강한 상승을 보였었고, 다만 오늘은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일시적인 조정일지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목표가 얼마로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고가를 치고 가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대응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네. 전고점 인근에서 일단 반을 정리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 왜냐하면 전고점 인근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부분 매물이 많이 있고 또 제가 전고점 인근에서 반 정도 매도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선수들이 전고점에서 일단 반은 털고 갑니다. 그럼 거기에 매물대 저항이 생기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저항이 생기게 되고 그 자리에서 밀려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남은 반은 돌파 여부를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나 돌파를 했다. 그럴 경우에 신고가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위에 매물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가격을 목표가 잡는 게 아니고 추세를 목표로 잡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2만 원까지 가져가겠다, 3만 원까지 가져가겠다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평선 어디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가져가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이 종목은 가격을 대응하실 게 아니고 5일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저는 급등주는 3일선과 11선이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3일선을 툭 치고 내려왔다가 바로 크게 이탈을 하지 않고 바로 종가에 다시 이 밑에 꼬리를 내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확실히 이탈했다고 확인하려면 5일선까지 깨지는 걸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고 지금 11선까지 보면 안 되나요? 11선까지 보기에는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격이 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파란색 라인이 11선입니다. 11선까지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죠. 빨간색 라인이 조금 더 확대를 보면 이 빨간색 라인이 5일선이거든요. 5일선까지 이격은 크게 벌어져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동화성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동화성 같은 경우도 어제 5일선에 딱 지지가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오늘 튀어주는 모습이거든요. 급등했다가 3일선 살짝 깨고 5일선 지지 나오고 다시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11선까지 기다리면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5일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 좀 가져가 보시는 방법도 좋고 다만 앞으로 좀 매수를 하실 때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게 제가 한동화성을 여러분들께 장전 추천드렸던 가격대가 딱 이 가격대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11선에서 지지가 받는 걸 확인하고 왜냐면 급등전 11선에서 눌림목 주고 가니까 지지 받는 걸 확인하고 급등을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여유롭게 이 종목을 가지고 한 60, 70%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레이크 머티리얼을 26,000원에 가져가셨다는 얘기는 이 자리거든요. 물론 지금 수익권이죠. 근데 따라 들어간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또 운 좋게 어떻게 보면은 다행히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왕정이지 만약에 이 전고점에서 밀려내려오기 시작했다면은 조금 더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부 정책이 만약에 안 나오거나 늦게 나왔거나 정부 정책이 5년 동안 천억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히려 실망을 했을 경우에는 대밀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항상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레이크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살짝 내려왔지만 다시 11선을 회복하면서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파란색 라인에 딱 올라서면서 다시 급등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 항상 눌림목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슈팅이 나온다면 그 슈팅 나온 장대 양봉을 따라 들어가신다면 이 추세를 오래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좋은 수익과 좋은 추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추세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의 첫 번째 종목 레이크 머티리얼즈였는데요. 일단 5일선의 이탈 여부를 잘 확인하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LIG 렉스원이고요. 매수가는 17만 5천 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오늘 조금 빠지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비중을 더 늘리는 전략은 어떨지 궁금합니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최근에 방산주가 분위기 굉장히 좋았죠. 지난 한 달 동안도 전체적으로 관련주들이 다 오름세였는데 뭐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대선과 관련된 이슈 또 여기에 국내에는 수은법까지 붙어주면서 강한 상승 모멘텀의 트리거 포인트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어제를 기점으로 조금씩 고개를 떨어뜨리는 모습들이 방산주 안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걸까요? 저는 일단 추가 매수가 아니라 오늘 종가까지 보고 5일선 이탈하면 정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하면 좋습니다. 방산주들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문가들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또 가자 지구에서 계속 분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분쟁이 있었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산 산업이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유럽은 어떻게 보면 너무 평화에 찌들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무기가 필요할 때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무기를 수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여러분들께 방산 추천드렸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수익 꽤 많이 나오고 지금도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좋은 종목이지만 좋은 자리에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17만 5천 원이면 약간 윗꼬리에 물리신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선을 지지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고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만약에 밀려가지고 눌림목을 주게 된다면은 전고점까지 한번 이제 뚫었던 이 자리가 지지선이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돌파했던 자리가 깨지고 내려오게 된다면 이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리가 14만 원입니다. 14만 원에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줄 수 있는데 굳이 쫓아가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종목이 나쁜 게 아닙니다. 종목이 나쁘지 않더라도 매수 타점이 나쁘면은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좋은 종목을 사시려면 삼성전자 사시면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사셔도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점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종가까지 보시고 5일선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일단 정리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진입각을 노려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타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전략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는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저희 방송 마치고 나서 추가적인 전략이나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소통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혜택들 저희가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 도움받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물론 다른 방송들을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방송에서 나오는 종목들이나 방송에서 하는 분석들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맞춰서 말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달까지만 해도 방송에서 전부 다 시장 정말 부러진다,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죠? 오히려 우리 상반기 장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대단히 많이 드리면서 1월 달 장 빠질 때도 실질적으로 외인들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종목을 모아가야 될 때지 나쁜 시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종목들을 모으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실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과 전술이 있다고 했을 때 전략은 매일매일 뉴스에 따라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전술은 어떻게 보면 종목이 또 정책이 나오거나 뉴스가 나왔을 때는 바뀔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큰 흐름 같은 경우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일관적인 정략을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전략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께 종목들 설명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참조하셔가지고 밑에 아까 나왔던 QR코드 찍고 노란 톡들 들어오시면은 뉴스와 실시간 시황들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시장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는지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QR코드 스캔하고 바로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DR텍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4,400원, 비중은 30%라고 하시는데 기다리면 될지 답답합니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AI 영상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는 의료 장비 기업이죠. 요즘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AI고 이 기업에도 AI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는 크게 오름세를 최근에는 보이지 못했습니다. 실적을 확인해 봤을 때 전년의 매출은 오름세였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악화가 되면서 적자로 전환이 됐는데 아무래도 실적 악화로 인해서 주가에 조금 부담이 가는 걸까요? 실적 악화도 있겠지만 사실 의료 AI가 많이 올랐습니다. 루닛을 필두로 해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루닛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모든 좋은 뉴스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DR텍 같은 경우도 완전히 그림 그렸습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3단 상승 딱 나오고 나서 위에서 정확하게 부서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점을 낮춰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루닛은 어떠냐? 루닛 역시 보시면은 이 중요한 지지 구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지하는 구간이 한번 깨지고 나오면 저항으로 바뀐다. 여기서 정확하게 저항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여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지 않는다면 루닛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 루닛이 일단 추세가 깨진 상태고 루닛이 다시 7만 원대 위로 올라와야지 DR텍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DR텍은 오히려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손절을 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닛이 아마 만약에 쌍바닥을 찍고 올라온다고 한다면은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최소한 7만 원대를 회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한번 시간을 루닛까지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다음 주까지 DR텍이 루닛이 7만 원 못 올라오고 DR텍 역시 한 3,000 최소한 이 종목은 3,700원, 3,800원대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3,800원대를 올라오지 못한다면은 손절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한번 시간을 줘보시고 그 시간 안에 추세를 변경하지 못한다면은 일단은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나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가 빠지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 3,800원 부근까지의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조금 손절의 관점으로 이 종목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셀바스 헬스케어고요. 매수가는 6,52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자, 계속 물타기를 하셨다라고 하면서 평단이 이제 6,520원이 되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다행히도 저희가 바로 앞에서 확인해봤던 종목이 의료 AI 종목이었고 일단 업종 자체가 조금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가야 된다. 대장주 루닛의 이 활동, 활보를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앞 종목과 조금 다른 게 실적단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적은 그래도 그나마 좀 잘 나오는 종목이기도 하면 전년 동기 대비 가지고 영업이익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나마 뒤가 좀 있는 종목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났느냐 하면은 화면 한번 보시면은 DR텍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을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이 내리면서 어떻게 보면 추세도 이탈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41선 장기 평대를 이미 깨고 내려왔고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조금 더 크게 키워보면은 이 양봉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양봉 하나가 윗꼬리가 나왔는데 241선에서 오히려 저항을 받고 윗꼬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추세가 꺾이고 241선까지 오히려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모습인데 셀바스 헬스케어는 그나마 보시면은 저점은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구간 6,000원대가 만약에 깨지면은 추가적으로 추세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특징주를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송 보면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뭐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증권사에서 레포트 많이 나오고 긍정적인 레포트 나오면은 조심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10,000원, 12,000원대에서 레포트도 많이 나오죠. 셀바스 헬스케어 가장 싼 의료 AI 기업 주가 재평가 필요
증권사에서 나온 레포트입니다. 이런 레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얼마인가요? 11,000원, 12,000원대 나온 겁니다. 지금 6,000원입니다. 그 레포트들 보고 사셨으면 지금 반토막 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남들이 다 좋다 할 때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저점에서 지지는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타기라는 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한번 조금 더 시간을 줘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한번 보시고 이 종목이 루닛이 만약에 다시 한번 7만 원대까지 올라오면 이 종목도 같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다음 주까지 시간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물타기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물타기를 할 수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특히 고점에 물려가지고 여기서 평단 낮추려고 물타기 하는 건 대단히 안 좋은 성향이다. 예를 들면은 손절가 잡았는데 이 손절가는 지켜주고 나서 내가 10,000원이고 손절가 8,000원 잡았는데 손절가를 깨지 않는 상황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추세 한 9,000원까지 와가지고 이때 물타기를 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8,000원 깨고 내려와서 7,000원, 6,000원 하고 있는데 평단 낮추려고 물타기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매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물타기도 잘 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 받았던 솔루션과 동일한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들고 가되 일단 대장주인 루닛의 움직임을 먼저 파악해보자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 상담은 네이버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20만 9천 원, 비중은 40%라고 하십니다. 비중이 상당히 많이 또 들고 가시는 만큼 저희가 더 꼼꼼하게 오늘 좀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작년에 이런 플랫폼 성장주들에 대한 기대가 상당했었는데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의 지금 퍼포먼스는 안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왜 퍼포먼스가 안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 추천드렸던 아프리카 TV는 지금 한 60, 70% 정도 수익이 났을 겁니다. 같은 플랫폼이라도 어떤 종목을 고르고 어떤 타점을 잡는 건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다 주기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네이버가 물론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저는 네이버를 지금 버릴 종목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투자하시는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40% 이 종목을 가져가셨다는 얘기는 네이버를 가지고 장기 투자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네이버나 그러니까 네이버가 있고 카카오가 있는데, 통상 카카오는 묘하게 조금 더 빠른 성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카카오를 많이 하고, 이게 둘 종목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력이 있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이버를 사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노란톡에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이버가 현재 장기 투자하기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이버 유통관계에 지금 나스닥 상장한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6월 정도에 얘기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모멘텀이 될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부러진 건 아닙니다. 화면으로 보시면은 이 종목이 추세가 부러진 게 아니고 지금 박스권에서 추세를 탐색하고 있는 정도의 흐름입니다. 22만 원까지는 2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쉽게 올 수 있는 구간인데, 만약에 너무 지루하다 싶으면 22만 원 박스권 상단되면은 조금 비중을 줄여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난 이거 내년까지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아예 길게 가져가셔도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지루하다 싶으면 22만 원대 조금 비중 축소, 난 정말 중장기 그냥 넣어놓고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안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된다. 왜냐하면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고, 페드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고, 금리 인하 시기를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리 인하 시기가 된다면은 분명히 이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생활 양식이 코로나 이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상당히 우리의 생활에 전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네이버가 지금 비싼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더 성장 모멘텀이 있는 네이버, 투자 상황에 따라서 대응이 다를 뿐이지 죽을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미국 시장의 네이버 웹툰 상장 기대감까지 존재하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 절대 나쁜 종목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함께 해봤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짧은 시간 안에 AS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챙겨주셨나요? 이 종목에 10만 원 돌파했을 때 네. 방송 진짜 많이 타더라고요. 오. 더 간다, 더 간다. 왜냐하면 우리 미래에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인건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들 분명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네. 그거를 10만 원 이상 됐을 때 정말 방송을 많이 탔고 그때 증권사 레포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지금 8만 원대가 되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차트를 볼 때 밑에 하나 꼭 깔아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뉴스입니다. 뉴스 플로어에 따라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뉴스 플로어를 좀 깔아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종목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산업용 로봇 중에서 협동 로봇 제조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협동 로봇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협동 로봇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사람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애국가 나올 때까지 TV를 보면은 자동차를 이제 만들 때 로봇 팔들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사람이 없고 로봇 팔들만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물리적 공간에 분리가 되고 있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로봇이 협동 로봇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제조를 하고 있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물류라든지 최근엔 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치킨 튀기는 거. 이런 쪽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커피 만들고 있고 특히 의료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성장 산업이기도 하고 성장 가능성도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엔젤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곧 있으면 상장을 합니다. 오늘 12일까지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기간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하고 지금 일반 공모총량은 14일, 15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지 다음 주고 증시 상장 예정일이 26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벤트 때문에 다시 한번 로봇주들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화면 한번 보시면은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보시면 밑에 이제 제가 뉴스 녹색으로 깔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뉴스 플로우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뉴스 플로우 보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이제 이 10만 원 올라가고 잘 갈 때 12만 원대 뉴스가 이제 증권사들이 레포트를 냅니다. 두산 로보틱스 미주 투자 재개 내년 외연 성장 기대 이런 증권사 레포트들이 한참 나오다가 그때가 거의 고점입니다. 그 다음에 한참 빠질 때는 레포트들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지금 구간에서 괜찮은 자리가 저점을 좀 올리는 쌍바닥 딱 나와서 61선에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음봉 노려가지고 들어가고 내일 만약에 월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양봉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으로 61선만 돌파해주면 되거든요. 위에는 61선이 강한 매물대가 아니기 때문에 돌파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충분히 남아있다. 남들이 로봇 볼 때는 로봇 보지 않으시다가 남들이 이제 다른데 반도체 관심이 있고 2차 전지 관심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로봇을 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대 양봉이 기준봉 역할을 해주고 음봉에서 노려서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 매수가는 오늘 종가 노려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이 12만 4천 원인데 항상 조금 애누리 줘야 됩니다. 11만 원 정도 일단 1차 목표가 잡아보시고 이 11만 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12만 원대도 쉽게 돌파하게 되겠죠. 다음 목표가는 마디 가격인 15만 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손절가는 이 하방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7만 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신다면 큰 무리는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로봇주들은 한 종목에 가면
다른 종목들이 같이 가는 움직임이 유독 많이 나오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일단 추가적인 상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로봇 섹터 안에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을지 두산 로보틱스 오늘의 공략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